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바쁘니까, 어, 우선은, 그니까 지금 막 바빠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 뭐, 노력이 딱 덜 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번 주 동안 올라온 그런 텔레그램 글들 한번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되게 많이 충실하게 올려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할 때에 비해서 콘텐츠는 훨씬 더 좀 다양하고 그 다음에 풍부하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뭐 분석하고 이제 좀 병행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지속할 수 있을지 이런 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가 엔화를 이제 다시 악세로 돌리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국가 통화가 약세가 되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계속해서 뭐 원화 약세로 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형주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원화가 약세인 게 계속해서 이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수출 비중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제 원화나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조금씩 팽창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나 아니면은 미국 측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제 원화하고 비교해서는 계속해서 좀 달러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너무 이제 잘 올라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게 계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는 좀 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캐펙스를 계속해서 늘린다고 하고 이제 AI 성능을 계속해서 이제 개선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중국하고 경쟁 관계 속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캐펙스를 이제 낮출 수는 없을 거고 혹은 감속할 수는 없을 거고 계속해서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뭐 그 캐펙스 수주를 받게 되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이제 기업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좀 강하게 반도체 약세를 예상했었는데 좀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이제 제 예측에서 뭐가 잘못됐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어대시에 대해서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네, 이 내용인데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허브라는 경쟁사가 수수료율을 낮추는 걸로 이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가 이제 도어대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어대시가 시장 점유율을 5%포인트 확대해가지고 이제 2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71%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어대시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캐펙스를 늘리고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거를 이제 뒤로 이연시키고 그다음에 지연시키는 타임라인을 지연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국 시장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도어대시는 성장주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이제 그 지난 실적 발표에서 보신 거는 이제 그 매출 성장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속되거나 아니면 더 가속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은 수익성을 일시적으로 좀 희생하는 거를 시장에서도 용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런 이제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새 실적 발표 시즌마다 이제 되게 주가가 많이들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긴 하는데, 더 내리면은 더 사는 걸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이제 2월 21일이었나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 플러스 에셋하고 인카게임 서비스하고 실적 비교인데,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A 플러스 에셋은 전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높지 않고 거버넌스가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뭐 장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아니죠. 그 멀티플이 14.45, 지금 현재는 한 15 정도 됐을 텐데, 그게 인카금융 서비스는 10 정도 되는데 그게 좀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카금융 서비스가 아무리 봐도 A 플러스 에셋 대비해서는 그 상위 호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낮은 게 그만큼 기회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뭐 롱숏 전략, 롱숏 페어 전략 이런 거를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에셋에 대해서는 좀 롱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인카금 서비스는 숏 포지션을 가져가면은 이제 좀 수익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사실 좀 장기적인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인카금 서비스에 대해서 롱을 가져가고 A 플러스 S에 대해서는 숏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시장 역학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이제 헬스장 사업이 많이 접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건강해지면은 건강해진 몸으로 더 운동을 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운동하는 데 따라서 이제 그 상쾌함과 그다음에 몸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그 활력, 이런 거는 비만 치료제로 살 수가 없잖아요. 단순히 이제 몸이 좀 말라지고 그다음에 좀 건강 상태가 양호해진다 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운동의 기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비만 치료제가 아무리 대중화되더라도 운동기구 시장, 그 다음에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운동복 시장, 이런 거는 좀 축소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마찬가지로
헬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코멘트는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이번 라이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를 달면은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달아주시면은 틈틈이 제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댓글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은 이렇게 되고 삼성중공업은 사실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4년 말에 제가 조선산업 리포트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업황은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이제 중국이 진출해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이 다시 선도적인 지위를 리게인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투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성을 초월해가지고 완전히 공급망을 분리해가지고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조선산업은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가지고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중동 그 수에즈 운하가 앞으로 이제 통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물동량을 그 거리로 환산한 지표를 뭐라고 하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전체 물동량 측면에서 감소 요인이 앞으로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선사들이 선박 발주를 줄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그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적 발표는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카울름 서비스는 2월 10일 전후, 그 다음에 데오데시는 2월 19일이었네요. 그 다음에 프레이토스 각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되게 보험사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GA가 가져가는 몫이 과도하다. 그게 이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뉴스였는데 사실은 그 가져가는 수수료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받은 어떤 그 보험료를 이제 보험사하고 GA가 어떻게 나누느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이제 협상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보험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더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보험사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자본이 투입되어가지고 더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기사가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판매 채널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대면 판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험 그 상품이 판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협상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보험 판매사 쪽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익
증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도 지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보험사들은 주가가 많이 빠르게 올라온 반면에 인카금 서비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던 것 같아요. 전체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보험사들 대비해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어인 그 A 플러스 S 대비해서도 그런데 그런 좀 비효율 혹은 비합리성은 결국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봤는데 좀 궁금했던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용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그 비상 발전기라는 거는 계속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멈추면은 굉장히 위험한 산업에 있어서는 다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되게 성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언플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주 초에 되게 좀 제가 힘들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포트폴리오에는. 그래가지고 좀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너무 지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AI에 의해서 많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에 굉장히 취약했던 것 같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AI로 좀 대체될 위험이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리서치를 해봤었는데 사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좀 그 이면에 네트워크 효과가 자리 잡아 있는 그런 프레이토스나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구축되어 있는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하고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굳이 이제 AI가 이 시장을 침투해가지고 시장을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너무 과도한 그런 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그걸 이용하고 있는 유저가 있고 AI로 아무리 이제 똑같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소비자와 공급자가 그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아무리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이제 유저가 없다면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공급자가 공급을 할 요인도 없는 거고 그리고 공급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수요자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소비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과도한 우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AI를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될 그런 공산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저녁에 찰리 먼거의 안티프리즈에 대한 영상을 봤었는데 느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다양한 상황에 좋아질 기업들을 골고루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 주장을 찰리 먼거가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커버 기업이나 아니면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상황이 급격히는 아니더라도 좋은 그런 이제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은 금융 상황 혹은 신용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한 투자 대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혹은 우려가 대두되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포트폴리오의 전체 가치가 좀 정체되고 혹은 역성장하는 식으로 반응을 했던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경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상황이어도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더 추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프레질 관점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제가 공유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하고 XAI의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좀 비용 효율성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좀 굳이 이제 우주로 보내가지고 얼마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 지상에서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 올려서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지상으로 보낸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경제적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참고해보고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제가 좀 질문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지고 한번 발표해주신 부분들, 여기 올려주신 부분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